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프린트 받으셨죠? 저번에 어디 갔지? 저번에 하다 말한 것 같은데요. 교재를 보시면, 저번에 아마도 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저번에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어디를 할 차례냐면, 교재에 그 153페이지 할 차례 맞나요? 153? 가치 발생 요인 할 차례 맞죠? 그죠? 여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죠? 그래서 7번 문제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우실 내용이, 저번에 이어서, 두 가지요. 이제 요게 페이지 153페이지로 가시면은, 153으로 가시면은, 요거, 가치 형성 과정을 좀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따라 하시면,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 또 따라서 가치 발생 요인. 그러니까 형성 요인이 이제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서 가치 발생되는 형성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이해하실 게 153페이지로 밑에 가시면은 가치의 형성 요인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일단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가치의 형성 요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형성 요인이 거기 보시면은 형성 요인이 밑에 조그만 박스 보시면 형성 요인이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 요인으로 돼 있죠.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주고 또 가격에도 변화를 준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치의 형성 요인은 어떤 게 있느냐?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 세 가지가 넘기시면은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을 먼저 봐요. 가치 형성 요인을. 형성 요인은 세 가지가 따라보세요. 일지계.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지역적 요인과,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그러니까 일반적은 세 가지로 이제 사경행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은 인간과 관련된 거고요.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되고, 행정적은 정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이 경제적에 거기 이제 박스 보시면은 경제적 요인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 교통체계 상태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체계 상태라는 것은 교통체계가 영향을 준다.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은 국토공간에 전국에 영향을 줘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면 우리가 이제 SRT라고 들어보셨죠? 그 SRT가 이제 전국에 뚫리면서 부동산에 영향을 안 준다, 영향을 준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지역에 SRT역이 생기면은 SRT역이 이제 뭐 동탄역이라는 곳에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냥입니까? 그 지역에 영향을 줍니까?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내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격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전철역 근처였으면 내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 이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 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따라서 개별적.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책도 규제를 하게 되면은, 자, 규제가 지역마다 같겠어요? 지역마다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 지역이 투기가요지구로 묶였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 또 내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따라서 일지계.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건 전국, 이건 지역적 부동산에, 그 다음에 이건 개별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일지계. 그러니까 일반적은 지역이에요, 전국이에요. 전국의 부동산에 다 영향을 주죠. 근데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면서 개별은 내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는 그 박스가 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지선다로 잘 나오는데, 요즘은 좀 끊겼는데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사회적은 따라서 인간과 관련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과 관련되니까 제가 사람 인자를 썼는데, 자, 인구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든지
따라서 공공시설. 인간한테 공공시설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고 건축 양식, 거래 사용 수익에 대한 간행인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교통체계가 나왔어요. 거기 우리가 보시면은 경제적의 교통체계 상태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교통체계 SRT나 이게 전국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경제적이니까 교통체계는 뭐로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 봐야 되고, 자, 이 빨간 글씨 기술혁신 산업구조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현관 패치를 했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이제 4차 산업 바뀌게 되면은 그 지역을 주겠고,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태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여쭤보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세부담, 세제. 세제는 이제 행정 쪽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 쪽은 이 세제라는 것은 이 세제가 어떤 걸 줄인 거냐면, 따라해보세요. 조세제도. 그러면 조세제도가 바뀌었다는 건 그러니까 이 세제, 법이 바뀐 겁니까? 법이 이제 규제를 하거나 완화시켜서 세금을 또 완화시킬 수 있죠. 근데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는 세부담의 상태는 뭐냐면, 세부담의 상태는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게 이제 시장인데 정책에서 여러분들 조세 전가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임대인한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요.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요. 전가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한 겁니까? 이 임대인이 한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경제 주체들끼리 전가될 수 있죠. 이거는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부담의 상태는 요거는 행정적이다, 요건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럼 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정부의 정책이니까 따라해보세요. 제도, 계획, 규제, 시책 이런 거 나오면 다 이건 무슨 쪽이죠? 행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책에 보시면은 행정 쪽에 제도, 규제, 정책, 세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건 경제적이에요, 이건 행정적이에요. 행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전 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그럼 전 페이지 기다리고 있는 게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평가사가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봤어요. 그 형성하는 요인들을 따져봤더니 이 세 가지래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떤 거 하나 지적해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찾아내는 거죠. 자, 우리 부동산은 안전합니까? 좀 불안전합니까?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통체계라는 것은, 자, 교통체계가 이렇게 됐다면요.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게 되면은 주거용의 편리성이 안 증가해요? 편리성이 증가해요. 이 편리성이 따라서 유용성. 유용성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여기서 우리가 안 한 게 있는데, 요거 153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가시면 가변성과 연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물어봤고 지금 잘 안 물어보는데, 자, 이 지역이 항상 고정적입니까? 변합니까? 변하고, 연관성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철역이 뚫리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가 인구가 안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해요. 그럼 사회적인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갑니까? 그럼 규제를 할 수 있죠. 그럼 가변성은 항상 변하고 서로 그냥 다 연관돼 있다. 연관돼 있고, 그럼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해줘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을 해줍니다. 그 발생 요인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바로 가격이 못 매겨지니까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거기 보시면은, 자, 효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효용성. 그 효용성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어떤 만족감이에요. 효용성도 맞고 유용성도 많은데, 자, 우리 옛날에 기출문제에 따라서 효율성. 효율성 하면 안 됩니다. 효율성은 어떤 이용을 잘하자는 거기 때문에 분배가 반대이기 때문에 효율이에요, 효용이에요. 그럼 아까 주거용이 전철역이 뚫리면 편리성이 증가하죠. 그럼 편리성이라는 효용성이 증가하면 수요가 안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를 발생시키는 그냥이에요. 하나의 요인이 돼요. 요인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효용성부터 갈게요. 효용성은
주거용은 수익성이 중요합니까? 쾌적성이 중요합니까? 상업용은 수익성이 중요하죠. 공용용 생산 이런 게 바로 유용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게 하나만 있다고 발생합니까? 서로 결합이 돼야 됩니까? 상호 충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용성만 있어야 돼요. 이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가치가 발생한다 그랬죠? 절대적 희소입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합니까? 그럼 우리가 부중성에 의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공급이 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용성만 있어야 된다. 희소성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없던 분은 제가 마스크 쓴 상태에서 얼굴에 랩을 씌웁니다. 그죠? 그럼 제가 유용성 있으면 있어요. 풀어주세요. 유용성은 있는데 희소성은 없죠. 공기는 그냥입니까? 존재량이 많습니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죠. 근데 토지는 유용성만 있어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럼 하나만 있어야 된다.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 다 충족이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수요해야 돼요. 유효 수요해야 돼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 써야겠죠. 수요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다음에 경제적 측면. 한 번 더,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요건 수요를 늘리게 되고, 수요를 늘려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자,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수요 공급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건 경제적인 측면입니까? 근데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를 옮겨야 돼요.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러면 따라서 이전성. 그럼 따라서 권리의 이전성. 자, 그럼 권리의 이전성이라는 건 소유권이니까 따라서 법률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자, 그래서 자, 1, 2번만 체크하세요. 부중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냥입니까? 희소합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유효수요다 배표. 자, 얘가 시험에 나왔는데,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야 된다, 살 능력도 있어야 된다. 구매력이 수반돼야 되죠. 이게 나왔었고, 권리가 이전돼야 돼요. 그럼 부동산은 권리가 이전된다는 건, 자, 거기에 경제적 측면입니까? 법률적 측면입니까? 근데, 올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법률적이라 그랬어요? 경제적이라 그랬어요? 요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최근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봐봐요. 지금 아까 이 순서가, 자, 여기에 전철역이 뚫리니까 편리성이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죠. 그럼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오로지, 봐봐. 우리가 만약에 전철역이 쾌적성이 증가했다고 전철역이 뚫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거기 화살표가 가치 형성 요인이 무슨 요인에 이렇게 쫙 돼 있어요. 발생 요인에. 지금 찾으셨어요? 그럼 거꾸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7, 8. 그러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만약에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이 굉장히 발이 커요. 따라서 형발이 크다. 누구 발이 크다? 형발. 그럼 형성 요인이 무슨 요인에? 발생 요인에. 근데 이제 형성 요인이 따라서 일지계. 자, 얘는 유, 희, 이는 네 가지가 발생 요인이죠. 이게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발이, 우리 형이 그래서 따라서 형발이 크다? 무슨 요인에? 그래도 우리 형이 굉장히 발이 커갖고 일찍 깨요. 따라서 형이 일찍 깬다. 따라서 일찍 깨. 야매가 깬다. 자, 형이 일찍 깨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자, 나중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성 요인은, 자, 따라보세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 One more time.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 경제적 가치. 그래서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게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확인할 거거든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자, 그래서 문제를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작가 효용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만 있어야 돼요?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다른 거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주거형은 편리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유용성은 우리가 인간의 필요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어의 능력이에요.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으로 희소예요? 상대적.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전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냥요, 권리가 이전했어요. 권리 이전. 이건 경제적입니까? 이건 법률적입니까? 법률적 측면이죠. 권리의 이전성. 그래서 법률적 측면이라는 게 나왔다. 그럼 부동산은 이전성이 없어요? 이전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도 포함되는 견해도 있죠. 아까 형발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에요. 이게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하시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근데 작년에 이제 올해 나왔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칠판. 자, 요거 유용성이 증가하면 그냥이야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상승하죠. 희소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상승하죠. 이 요소도 수요잖아요. 수요공급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따라서 경제적. 근데 이건 경제적이야, 법률적이야. 법률적. 요거를 타겟으로 낼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그죠? 요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포커스 맞추고 그 다음 넘기시면은 156페이지에 가셔서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가시면 156페이지를 쭉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별표를 3개 치세요. 여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평가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어디가 나오는지를 딱 우리가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 한번 제가 이렇게 어디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훑어드렸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훑어드린다면 여기가 무조건 떠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적합과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기출문제집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갖고 계시면은 자, 이런 연구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지금 따라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걸 낼 가능성이 크죠? 그럼 얘네들을 둘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연구를 해봤더니 자, 우리가 옳은 지문을 고르라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틀린 지문을 고르라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둘 다 어렵겠지만 옳은 게 난이도가 높아요. 옳은 게 많이 나오면 그 해에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분석해 봤어요. 얘가 최근의 경향에 이따가 오늘 프린트에 이제 새로 있는데 기회비용의 원칙을 빼고 나서는 거의 다가 균형과 적합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시험 문제는 뭐와 뭐를 틀리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균형과 적합. 찾았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틀린 지문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옳은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만약에 옳은 지문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다 틀리게 놓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입니까? 틀린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출문제 보시면 거의 틀리게 해서 균형과 적합을 바꿔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인이 뭐예요? 뭐하고 뭐를 잡으셔야 돼요? 균형과 적합.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회를 시켰는데 막 밑반찬부터 막 먹으면 돼, 안 돼? 자. 아니, 그러니까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밑반찬들을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얘를 못 먹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메인을 갖다가 우리가 잘 챙겨야지 얘네들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디에 키포인트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아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다 받으셨잖아요. 받으시면은 이게 다 기출이거든요. 그 시험 문제가 뭐하고 뭐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균형과 적합. 근데 딱 하나만 있었어요. 기회비용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그 위주로 이제 이따 가셔서 오늘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요. 자, 일단은 그럼 키포인트 가볼게요. 지금 156페이지로 가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시나요?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외부적인 게 있고 내부적인 게 있고 밑에 전제라는 단어가 있죠. 깔리는데. 자, 따라서 내부. 그럼 내부는 균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따라서 외부. 외부는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자, 뭐 가치라고 해도 되고 이제 가격이라고 되는데 보통 이제 가치가 맞겠죠. 그럼 평가사가 요 가치를 매길 때 원칙을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법칙성과 지침인데 이 제라는 게 따라서 여러 가지인데 이게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13가지. 그 중에서 따라서 균형, 적합, 요게 답이 될 가능성이 크죠. 요걸 메인을 잡는데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거기 체계도가 있으니까. 자, 요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균형과 적합만 좀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잡으시는 게 좋은데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체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체응의 원칙이 가장 주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간에 보시면 체유형의 이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게 그래서 체응 원칙부터 한번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체응 원칙이 어디 있냐면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158페이지로 나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슨 이용의 원칙을 다 전제로 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변동과 예측이 다 체의 원칙을 전제로 가자. 그래서 체의 원칙은 도대체 뭐냐? 의의 가시면은, 자, 체의 원칙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연산역 근처는 다 상업용도니까 이 연산역 그 3번 출구 앞에는 공장 줘야 돼요? 상가 줘야 돼요? 그럼 이게 주관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객관적인 게 있어요?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을 가는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일반 경제 원칙이 떠왔는데 2번을 잘 읽어보시니까 체형의 원칙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특유의 가격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어디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죠? 부동산. 그럼 일반 재화에서는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 칠판 중에는 그냥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뭐 하는 데 쓰는 용도 이게? 지우다가 제가 여성분들이 뭐 분발하는 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있어요?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용도가 다양하지 않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합니까? 다양해서 무슨 이용을 해야 돼요? 채용. 부중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그냥입니까? 부동산의 특성입니까? 그럼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원칙이다? 부동산.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채용 원칙은 뭐 용도가 다양성하고 공급의 상대적 희소성은 이거 딱 부증성. 이게 부증성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가 그래서 우리가 토지 특성을 연결할 게 채용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특성을 대라. 그 무슨 성하고 무슨 성? 용도의 다양성과 부증성을 대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그냥이야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야.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굵은 거 오른쪽에 균형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균형 찾으셨죠? 별표 3개 균형. 따라서 균형. 균형의 원칙이 이제 요거는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내부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게 내부적이냐? 균형은 자,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건물에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따라보세요. 기능적 감가. 그럼 내부적인 기능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이 부동산 자체입니까? 따라서 내부 구성 요소.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따라서 생산 요소가 구성 요소거든요. 그럼 이게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아야 돼요? 잘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은 이 기능적 감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구성 요소가 설계 설비인데 그럼 요거 자체를 분석하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겠죠. 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책 보고 계셔요? 자, 저거는 이따가 해드리고 균형은 부동산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환경이에요? 구성 요소예요? 결합,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채용이 되고 그렇다면은 자, 이번에 체크. 그 균형은 외부다, 내부다. 내부. 적합은요? 외부에 대한 걸 따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보시면 파란 글씨.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복합부동산이잖아요. 그럼 건물과 부지가 배치 상태라는 건 외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내가 무슨적 감가와 이론적 근거? 기능적. 5번 무슨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개분석 판단하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 다음에 적합의 원칙이에요. 넘겨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 157에 적합. 적합 찾으셨어요? 적합은 따라서 외부 요인, 외부가 잘못된 거죠. 아까 내부인데. 자, 이건 뭐냐면, 자, 주택이 있는데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렇죠? 그럼 주택의 내부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주택과 외부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 환경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환경이고. 자, 아까 지하주차장이 없는 건 치유할 수는 있었죠. 근데 얘는 치유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자체는, 자, 떠세요. 경제적 감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과 관련돼요. 지역 분석이 기준이 되겠죠. 지역 분석. 요게 키포인트가 돼요. 자, 지금 적합 보고 계셔요? 얘는 부동산 유용성을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다, 외부다. 구성 요소다, 환경이다. 환경. 그 다음에 1번 내용에 무슨 분석의 근거가 된다. 2번 무슨적 감가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3번 균형은 외부, 내부. 환경, 구성 요소. 적합은 외부의 환경이죠. 그래서 칠판을 잡으세요. 나중에 이제 이걸 다 프린트화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적합은요? 외부. 균형은 그냥입니까? 구성 요소가 들어갑니까? 적합은요? 환경에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구성 요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성 요소 자체가 나온다면 구성 요소도 그냥입니까? 이것도 균형 관련됩니까? 균형 관련되죠. 아니, 그러니까 잘 봐요. 이게 생략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환경이라는 것은 내부에 대한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이에요? 구성 요소는 외부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구성 요소입니까? 그러니까 요거 내부와 외부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구성 요소 나오면 무슨 원칙? 환경 나오면 적합의 원칙 지시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야매로 가볼게요. 균형이 기억 들어갔죠? 그러면 개별의 기억 들어갔어요? 지역의 기억 들어갔어요? 개별 분석 찍으셔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들어가고, 적합의 지역 들어갔죠? 그러면 그 개별 분석 찍으셔야 돼요? 지역 분석 찍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건설적 감가. 이거 이해가셨어요? 다시 갈게요. 칠판. 내부, 외부는 아시겠죠? 근데 내부, 외부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구성요소 남은 무슨 원칙? 균형이 원칙이 되고, 환경, 적합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가 가장 유력해요. 이거 두 가지를 잡고 다른 걸 사이드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가게, 천천히 왔다 갔다 안 하고 156으로 가시면은 변동과 예측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그럼 우리가 변동은 그냥이야 가격이 변한다는 거야. 예측은 장래를 예측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게 중요시하냐, 이걸 이제 키포인트 잡는데, 자, 이제 얘가 토대가 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안 변해요. 계속 가격이 변해요. 그럼 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시점이라는 게 나오면 이건 예측이다, 이건 변동이다. 변동이에요. 변동. 자, 따라가요. 기준 시점. 저번에 기준 시점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리고 기준 시점이고, 나중에 이제 비교 방식에서 시점 수정을 한다 그러거든요. 시점 수정. 그러면 시점이 나왔다? 그러면 예측 찍으셔야 돼? 변동 찍으셔야 돼? 변동. 근데 예측은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 미래를 예측해?
미래는 그냥요 장래예요. 뭐 그러면 장래가 나왔다. 그러면 요건 변동 찍어, 예측 찍어. 예측 찍으셔야 되죠. 그럼 예측한다는 거는 자 장래 장기로 오래 간다는 거는 토지의 영속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속성이기 때문에 예측의 원칙과도 연결이 되고요. 장래에 그냥요 수익이 발생해요. 수익을 다시 환원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죠. 수익환원법에 대한 토대를 갖는다. 이렇게 가고요. 자, 그럼 가볼게. 일단 기본소가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요약집이 갈게요.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나? 변동은 어떤 게 키포인트겠어? 파란 색깔. 그냥 항상 변해. 항상 변동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여기는 예측한다는 거야? 계속 변한다는 얘기야. 변한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항상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2번의 별표. 무슨 시점이라는 게 중요했어. 기입점. 가역 반영하죠. 그래서 3번에 가시면 기준점과 기준점을 확정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예측은 그냥이야 장래가 중요해. 장래의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장래 나오면 무슨 원칙? 예측. 내용. 예측을 하기 때문에 토지가 무슨 수성과 관련된다 그랬어요. 영속성. 예측이니까 나중에 수익을 다시 가격으로 환원해야 되죠. 수익환원법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칠판. 그러면 일로 와봐요. 시점 나오면 무슨 원칙? 장래 나오면 예측. 예상이라고도 나왔었는데 그 변동은 항상 안 변해, 변해. 기준 시점이 근거가 되거든요. 그죠? 시점성을 해야 되고 아직 얘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물리적 감가는 것은 이 건물의 금이 가는 게 물리적 감가잖아요. 막 시간이 변해서 그렇다는데 이건 자체가 안 나왔고 자 그러면 그냥 돼 예측은 장래라는 게 나와야 돼. 자 우리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했어요. 저번에 장래가 중요했어요. 현재 가치는 가치를 매길 수 있죠. 수익 방식의 순수익 산정은 수익환원법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천천히. 자 이건 이제 경제의 원칙과도 연결이 돼서 우리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도 수요 공급이 없어요? 수요 공급이 있어요. 있죠.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파란 색깔에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의 이중성? 가격의 이중성. 그럼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자, 이중성이라는 건 이중인격자라는 건 성격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일반 경제 원칙과도 관련되는데 여기 가지고 계시는 볼펜하고 부동산이 수요가 막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안 만들어요? 또 만들어요.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다시 또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가격은 수요급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그럼 가격의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의회 보시면은 자 부동산도 물리적 공급이 있지만 그냥입니까? 수요 공급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체 가능한 부동산 가격도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안 된다, 형성이 된다. 그래서 맨 밑에 내용에 보시면 3번에 파란 색깔이 있죠. 그럼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이중성이 부동산에도 없다, 있다. 그럼 수요 공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대체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거 좀 별표 한번 쳐보세요. 대체의 원칙은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사이드 중에서 좀 유력한 건데요. 대체라는 것은 따라서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 관계를 따지고 감정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간다면 부동산이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 그냥 원칙을 지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구성 요소가 맞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 따라서 균형의 원칙. 이 부동산이 외부 환경과 맞아야 되는 걸 따라서 적합의 원칙. 항상 안 변해, 가격은 변해. 그럼 기준 시점을 만들어놔야겠죠. 그 다음에 그냥 장래를 예측해야 돼. 예측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우리도 부동산도 그냥이야 수요 공급이 있어. 그럼 가격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주기도 하지. 그래서 수요 공급을 따져서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대체라는 건 그냥이야 대신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비슷해서 비교할 수 있죠? 서로 비교해서 감정평가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대체 관계의 대신 관계는 우리 평가에서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비교 방식.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할 때 이거랑 비슷한 걸 갖고 와서 비교하려면 저기 마산에서 갖고 오셔야 돼요. 범위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동일수급권,
를 배우실 거예요. 같은 동일한 수용급의 권역에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그냥인데요,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아주 사례부동산이 있으면 이거와 대상부동산과 해서 얘가 만약에 50억으로 했다면 내가 50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무슨 방식을 따져볼 수 있어요? 비교 방식. 그럼 비교 방식을 따지게 되면 그냥 얘 서로 대치할 수 있어야 돼. 대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게 비슷해야 돼.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비교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 대체라는 비슷한 게 중요한 게, 따라서 비교한다, 대조한다, 대조랑 비교랑 달라요. 그죠? 그 비교는 그냥입니까? 비슷해야지만 비교합니까? 대조라는 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고 따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갑돌이가 있는데, 걔가 반에서, 60명인데 58등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야! 임마! 너 옆집에, 을돌이는 반에서 1등 하는데 넌 58등 해, 임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얘가, 엄마! 나 걔랑 나랑 비교하지 마. 그러는 거야. 그럼 비교라는 건 그냥이야 비슷해야지만 비교해. 비슷하면 비교하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렇죠? 그럼 비교한다 그래야 돼요? 대조한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58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도 비교한다는 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교한다는 거는 그냥이야 비슷해야 돼. 비슷해야지 비교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해했어요? 그럼 대체하는 것은 뭐 그냥 비슷해서 대체할 수 있어. 비슷해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기 좀 해봐요. 재밌게 합시다. 자, 어차피 오늘도 2시까지 해야 돼. 자, 그럼 그거는 그냥 비슷해서 비교할 수 있어. 대신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개별성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인 대체는 토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물리적은 또 비슷하다, 물리적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안 돼요. 물리적 대체. 이해 가셨어요? 그럼 옆에 건물하고 내 건물하고 얘가 50억이면 나도 50억이라고 비교 방식으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딱 봤더니 그냥이야 용도는 비슷해. 옆에 건물도 상업용이지만 나도 상업용이잖아요. 맞죠? 그죠? 용도만이 아니라 따라서 기능, 효용.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옆에 건물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나도 엘리베이터가 있죠. 따라서 효용이 같다, 기능이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가격도 비슷할 수 있죠. 그럼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 대체라는 거죠. 가격 면에서 대체.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슷한 게 물리적으로는 비슷해요? 물리적은 달라요?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죠. 같다는 거는 그냥이야 용도가 비슷해. 엘리베이터도 있죠. 가격도 기타임이 같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대체한다는 거는 물리적 대체가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 대체하는 거죠. 그죠? 다시 용도, 기능, 가격 면에서 대체, 이 세 가지 면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 내가 그거 대신해 줄게. 대신해 줄게. 용기가 없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 있어야 대신해 주죠? 썰렁하네, 진짜. 물리적인 대체예요? 용도와 기능, 가격이에요.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얘네 둘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따라서 효용이 같다? 그럼 가격이 비싼 걸 선택하겠어요? 가격이 좀 싼 걸 선택하겠어요? 이게 대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만약에 가격이 똑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거죠. 맞나? 그러면 평가사도 그냥이야 대체 원칙을 따져봐야 돼. 따져봐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적용되냐면 따라해봐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 사례를 비교할 수 있죠? 그때 대체 원칙을 가장 잘 쓰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런데 자, 아까 비교 방식이 가장 유용하게 쓰죠? 근데 따라서 3방식. 자, 3방식이라는 거는 내가 원가를 구할 때 못 구하면 사례에서 가져올 수도 있죠. 따라서 대체한다. 수익도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직접 구하면 직접법인데 사례에서 가져온 간접법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들어볼게요. 지금 대체 원칙은 보고 있어요? 그럼 대체라는 건 그냥이야 대신할 수 있는 거야. 비교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럼 걔가 1등하면 나는 3등 동조 해야지만 비슷해지잖아, 그지? 맞아요? 그 부동산도 그냥이야 대체할 수 있어.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 비슷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대체가 있는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에서 형성이 안 된다, 형성이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얘기한 게 나와요. 1번. 물리적인 대체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용도적 측면은 가능한가요? 용도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몇 방식 다 적용되죠? 3방식. 찾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칠판 대체 원칙. 대체라는 건 그냥이야 비슷해서 대체. 그러면 부동산도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비슷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이제 대체 원칙을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비교 방식이 가장 성립되고 몇 방식 다 모두 관련돼 있어요. 3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채용이는 아까 가장 중요한 중추적 감정평가의 전제가 되고 여기까지 했고 됐습니다. 적합했고 넘겨보세요. 또 뭐가 기다리고 있냐? 경쟁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것도 외부적인 건데 자 우리가 나가면 경쟁이 안 심해요? 심해요? 우리 말고 또 학원들이 여러 군데 있죠? 만약에 순댓국집이 굉장히 소문 나갖고 막 줄을 서서 막 팔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초과인이 발생합니까? 그죠? 그러면 그 발생한 걸 두고 그냥이야 옆에 또 순댓국집이 생겨. 그럼 초과인은 경쟁을 야기시키죠? 그럼 다시 가격은 어떻게 될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그냥이야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래서 의의만 가져갔어요. 의의만. 갈게요. 네, 읽어볼게. 부동산 가격은 대체 관계는 경쟁을 통해서 수용급에서 경쟁을 통해서 경쟁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2번 문제가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별표. 자, 그러면 다 봐봐. 초과에는 답이 경쟁을 또 경쟁은 초과에는 감소시키죠. 그럼 무슨 원칙으로 보셔야 돼요? 경쟁. 다른 원칙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의 원칙은 그냥 경쟁한다. 그래서 칠판 경쟁은 그냥이야 그 안에 경쟁이 들어가. 초과에는 경쟁을 야기시키죠. 또 현재 또 초과에는 소멸한다. 요 정도만 좀 가볍게 치시면 돼요. 얘는 가볍게 치시고 채용 원칙 했고 밑에 보시면 기여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에 선행되고 얘가 후행되는데 들어보세요. 자, 아까 요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걸 따라서 기능적 감가. 자, 그럼 높게 평가돼요? 감가 낮게 평가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한 9억인데 7억으로 평가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고칠 수도 있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 1억이 7억 들어가서 8억이 돼야 됩니까?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됩니까? 자, 생산비를 더해야 돼요? 기여도를 합쳐야 돼요? 그럼 만약에 15억이면 하시겠죠? 따라서 기여한다. 그럼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 지금 기여의 원칙 보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구성 요소의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아까 7억인데 1억 투자해서 8억이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러니까 7억인데 1억이 그냥 들어갔어. 그냥 1억 더 받아. 그럼 투자 안 한다는 거죠. 10만 빠지잖아. 어? 그럼 그냥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그 부동산 요소에 기여할 수 있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기여한다는 게 들어가죠. 그러면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를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 요거 만약에 7억인데 1억 들어가서 15억 하면 하시겠죠? 하시겠죠? 그러면 이 기여가 맞으면 균형도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 어떻게 된다? 선행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아까 봐봐. 생산비만 합쳐서 그냥 1억에서 7억인데 8억 갔다? 그럼 투자해? 안 해? 15억 되면 하겠지. 그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보시면은 따라서 기여의 원칙 공언한다는 건데 이건 생산비 합이야? 기여도의 합이야? 그럼 추가 투자를 적부 판정을 판정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쪽 균형은 했고 그 다음 봐봐.
오른쪽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익이 건물 올리게 되면 계속 체증해요? 또 체감할 수도 있어요. 체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체감하게 되면 추가 투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수익 체증 체감은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에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 어느 시점까지 수익이 따라해보세요. 체증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익이 따라해보세요. 체감한다. 그럼 수익이 체증 체감이라는 그 글씨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정의에 따라서 얘를 골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2번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체감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체증할 때 하는 거죠.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칠판. 자, 그러면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하면 추가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추가 투자할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건물의 고층화와 입체적 토지 이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자,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것도 딱 한 번만 나오는데 들어보시면은, 자, 이게 다 내부적인 거예요. 그럼 내부적인 생산 요소의 구성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어요. 그럼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 요소를 투입시켰어요. 그럼 수익이 생기면 그냥 수익을 배분시켜야 됩니까? 그럼 토지의 대가는 지대고,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고, 자본의 대가는 이자인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나중에 배분시켜도 되죠.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고정 요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분시키고, 자, 얘네들은 가변 요소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임금을 막 안 줘, 적게 줘. 그럼 그냥 다른 데로 이직해. 그럼 변할 수 있죠. 그럼 먼저 가변 요소에 변화되고 토지에 나중에 배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토지 잔여법, 토지를 나중에 배분시켜서 잔여법으로 수익을 또 산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잉여나 잔여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수익 배분 찾으셨어요? 자, 그럼 얘도 수익 배분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경의 각 생산 요소에 발생하는 총수익에다 또 보내죠. 형광펜 수익에다가 이들 제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 노동, 경영에 배분되는 목의 잔여에 따라서 토지에 따라서 배분. 그럼 아까 수익이 있었고 배분이 있었죠. 그럼 기여의 원칙이에요. 이건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나중에 토지로 가죠. 토지 잔여법이라는 거.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내용에 수익 방식과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이건 기여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거예요? 배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넘기시면.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 좀 전에 했던 게, 따라서 수익 배분, 토지는 나중에 배분되니까 따라서 토지 잔여법, 잉여 나오면 수익 배분 찍으시고요. 그래서 얘는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배분되고, 자, 따라서 기회비용의 원칙. 자, 여기 이제 아까 대체 원칙과 관련돼서 대체 원칙을 전제로 깔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기회비용이 딱 한 번만 나오고 다 적합한 균형이었는데, 자, 이거를 전제로 깔고 이걸 선행한 다음에 기회비용을 따져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어떤 걸 포기한 비용에 대한 그 셈이 되는데, 만약에 A와 B가 있다. 아까 대체하려면 그냥입니까?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줍니까?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비슷해야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주거용과 여기가 주거용이면 그냥입니까? 용도가 비슷합니까? 가격과 기능이 비슷할 수 있죠. 근데 기회비용을 본다는 얘기예요. 얘는 오로지 주거지만 사용하는데 얘는 상업지를 포기하고 주거지로 갔어요. 그럼 기회비용이 없는 게 낫나요? 기회비용이 있는 게 낫나요? 그 기회비용을 반영하자는 거죠. 그럼 가볼게요. 기회비용은 어떤 투자 대상의 가치를 그 투자의 기회비용에 의해서 평가하는 원칙으로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포기한 비용인데,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이따가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보다 도심 지역은 그냥입니까? 상업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비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는 거는 도심지 가격도 높으니까 따라서 기회비용의 원칙, 이걸 찍으셔야 되거든요. 이따가 잘 찍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14번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아까 채용의 원칙이 부동산에 적용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적합의 원칙. 자, 여러분들 적합이라는 건요, 내부적인 겁니까? 외부 환경인 겁니까? 에어컨 같은 거는 뭐 이게 강남과 강북 가면 가격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외부 환경이 중요합니까?
그럼 적합도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문제를 풀어보기 기출이에요, 다 이게. 그래서 기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시험 문제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균형과 적합이에요. 칠판. 그러면 옳은 짐을 내요? 틀린 짐을 내요? 두 가지를 찾아내는 게 난다는 말이에요. 다 가르쳐 드렸어요. 풀어보세요. 자, 시험장에 가시면 틀린 짐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그럼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균형과 적합. 이 둘 중에 먼저 보고 나중에 본다는 거죠. 제가 한 대로 하세요. 그럼 딱 3번을 딱 봤어. 균형은 무슨 적합과 들어갔어? 적합은 경제적합 맞네? 그럼 4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그럼 4번에 봤더니 어머 내부 구성 요소 있지? 그럼 이건 무슨 원칙이 되겠어요? 균형이 되겠죠.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봐봐. 요거 잔여라는 게 나왔지? 그럼 아까 잔여 나오면 무슨 배분? 수입 배분. 기출이야. 요것만 보시면 되고 변동은 그냥이야. 시점이 나와. 기준시점이 나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기여한다는 건 어떻게 돼? 기여해서 내가 투자해갖고 돈이 올라가야 되죠? 그럼 인근 토지를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하필했어. 그럼 1억과 1억을 매수해서 2억이 돼야 돼? 한 5억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추가 투자하잖아요. 맞아요? 기존 건물을 중축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축했을 때 더 가치가 더 추가 투자해서 올라가야 되죠? 추가 투자의 적부판단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2번 문제를 풀더라도 자, 답은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답을 다 가르쳐 줬어. 이렇게 친절한 강사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못 맞춰. 딱 스케일 뜨면 몇 번이 답이 갔을 때 1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집을 내는 거는 얘 둘 특이하고 얘 둘을 골라내는 문제가 거의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에 다른 게 나왔는데 너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기출의 99%가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유형이 요 비슷한 게 한 3번 정도 떴거든요. 그죠? 자, 복도의 천정 높이를 가대계량의 전원주택의 냉방비 문제는 그입니까? 그 안에 기능적인 문제입니까? 그 무슨 원칙과 관련돼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고. 맞나요? 판매실의 입점 부지 선택을 했는데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 분석은 뭐예요? 대상 부동산입니까? 외부 환경입니까? 그럼 적합의 원칙이 되겠죠. 그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3번이 좀 예외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균형과 적합이 답이었죠. 근데 이게 한 예가 되거든요. 그죠? 얘는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1번이 맞죠? 자, 제가 부분과 구분은 다르죠. 그래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나오면 무슨 평가고? 일부분이 나오면 부분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거는 한 필지 토지 그냥 일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보상평가할 때 다 해주진 않죠. 보상평가할 때는 한 필지가 있으면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만 그 저촉된 보상평가한다는 것은 일부분이 들어갔으니까 구분이다, 부분이다.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균형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처음 떴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기회비용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도심지의 공업지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보다 자 보세요. 도심지는요 그냥입니까? 상업지의 가치가 높습니까? 그럼 따라서 기회비용이 높다. 그러면 기회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비용의 원칙이다?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한 번 뜨고 이제 안 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만 좀 생각을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외에는 다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정답이 됐었다. 균형과 적합 위주로 또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